자, 다음은 의료윤리 분야의 덕윤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파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할 수도 없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의 윤리관을 바꿔줄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이 문제 기억하시죠? 이 간호사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화가 났죠. 간호사 시험에 이런 거지 같은 문제가 나오다니, 누가 간호사 시험에 이런 이상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줬지 않느냐. 환자가 죽었다.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첫 번째 환자가 돌아가셨습니다. 환자가 익스파이어 했습니다. 환자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 게 다 답이 되잖아요. 이 여성분이 굉장히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비디오였잖아요. 이 문제는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이 문제의 답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이 문제를 도대체 출제한 의도가 뭘까요? 오늘 이 문제를 왜 출시했는지 그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험 문제가 오늘의 주제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먼저 리뷰부터 한번 할게요. 자, 고대 윤리사상, 근대 윤리사상, 보편적 원리를 찾고 싶었죠. 시비를 가리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어떤 원리가 있을 것이다. 만류인력과 같은. 근데 그게 실패하니까 고대 덕윤리사상을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고대 덕윤리사상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될 키워드가 몇 개 있죠. 아레테, 에티케, 프로네시스, 에우다이모니아. 이 네 가지 키워드는 덕윤리 사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덕윤리 사상을 다 이해하는 겁니다. 아레테는 어떤 사물의 목적, 효율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덕윤리 사상이 행위, 에티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행동주의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런 성품을 가질 거야. Manners makes man. Manners makes man의 그 매너는 에티케와 동시에 ethics입니다. 그리고 아레테를 의미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행동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쳇바퀴 돌듯이 아레테가 에티케를 만들고 에티케가 아레테를 만드는, 서로를 낳게 하는,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덕윤리 사상은 기본적으로 플라톤적이에요. 플라톤적이란 게 뭐냐 하면 이데아를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탁월한 본질, 여기서 탁월함이라고 했던 게 사물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다 그림자고 이 저편에 본질이 있을 것이다라는 플라톤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과 대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플라톤의 사상을 확장시킨 거거든요. 근데 많은 책들에서 이 덕윤리 사상을 행동주의적, 그러니까 행동이 어떤 성품을 만드는 것으로 단순하게 해석해 버리는데, 이 덕윤리 사상,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출발한 덕윤리 사상은 어쩌면 그것과 정반대예요. 먼저 그 아이디어 상태가 규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도노 점수, 깨달음과 수행을 본다면 깨달음 없는 수행은 덕윤리 사상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레테가 중요해요. 깨달음, 내 정체성에 대한.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한 수행.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순서도 있습니다. 먼저 아레테가 중요하죠. 돈 오, 깨달고 수행하고. 그래서 제가 플라톤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행동하는 것보다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레테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아레테는 목적론적이에요. 텔레올로지, 텔로스, 에이도스, 폼, 아이디얼. 같은 말은 아니지만 이 아레테를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purpose of lif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에티케, 이거는 에티켓, ethics 같은 말은 아니지만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행동, 그리고 교육, 실행사항이죠. 프로네시스는 그 실행을 하기 위한 지혜, wisdom, 전략을 의미하고, 에우다이모니아가 또 덕윤리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에우다이모니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행동주의적이에요. 이렇게 살면, 리스트 100개 하면 더 윤리적이 된다. 이거 전혀 덕윤리 사상이랑은 맞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에티케, 행동을 통해서 아레테를 성취하고 그로 인해서 지고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대 덕윤리 사상을 잘못 해석하면 에우다이모니아를 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당위성과 어떤 강요, 막 어린아이한테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예절을 가리키는 그런 사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 상의할 겁니다. 이 의료윤리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어느 하나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레테는 최고 끝에 있는 거고 그걸 가기 위해서 에티켓, 에틱스가 나오고 그걸 실행하기 위한 지혜, 프로네시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레테를 통해 성취되는 에우다이모니아. 에우다이모니아는 그러니까 결과죠. 자, 이 세 가지 키워드의 관계를 이 논문에서 재밌게 좀 그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제가 소개해 봅니다. 에티켓가 있죠. 에틱스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레벨에 놨잖아요. 여기서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여기 행동, 여기 보면 think, recognize 뭐 이런 것들이 깨달음에 해당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다 에티켓, 에틱스를 말합니다. 에티켓.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는 프로네시스를 말합니다. 이것들을 스트래티지가 있어야 내가 잘 시행할 수 있고 맨 끝에는 이 purpose of lif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의 목표. 좀 더 좁아들면 의사로서의 목표, 아빠로서의 목표. 이게 바로 아레테입니다. 아빠의 저 너머에 있는 아이디얼, 본질, 에센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에 대비해서 행동을 강조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다른 점은 이렇게 얘기하죠. 플라톤은 깨달음이 선한 사람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야, 진짜로 알면 소크라테스부터 시작된 거죠. 진짜로 알면 깨달으면 사람이 변해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지주의적이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만 갖고 안 되더라. 결국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에 대비해서 행동을 강조했지만 실제 깨달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동을 강조하는 데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에틱스나 에티켓을 강조하지만 이 아레테가 먼저 전제된 상태에서 행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플라톤주의자입니다. 목적론자란 말이죠. 현대 의료인의 아레테는 무엇인가? 끝이죠. 효율성, 본질. 어떻게 그 성품을 장착할 수 있을 것인가? 프로네시스와 에티카를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행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행동을 해야만 아레테에 도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과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맨 끝에 아레테를 먼저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에이도스, 아레테, 아이디얼, 에센스. 의료의 본질은 무엇인가가 정의돼야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온갖 좋은 건 다 갖다 붙이고 이거 덕이니까 하면 네가 좋은 성품을 가질 거야 하는 워킹하지 않는 거죠. 이 목적론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게 없으면 그 덕윤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에 대한 논의는 배제된 채 의료윤리, 덕윤리라는 미명하에 그냥 행위와 규칙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윤리라는 서브젝트가. 무엇이 낙태가 옳은가 그른가 혹은 이 행위가 정의로운가 페어한가 그러니까 규제되어야 되는가 다시 근대윤리로 돌아가는 느낌이죠. 이거는 진료와 형상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형상 그러니까 아이디얼한 상태가 있고 지금 여기 있는 매터 하일은 그림자일 뿐이다. 이런 뭐 플라톤 사상을 바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 사상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요. 목적론주 사상을. 이게 중요합니다. 행동주의자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반복되는 얘기인데 가위의 형상, 에이도스죠. 자르는 것이다. 근데 진료는 금속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질인데 그 가위라는 것 안에 에센스는 자른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아레테인 거예요. 그럼 이 아레테가 존재해야만 에티켓고 뭐고 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이센셜리즘, 본질이 있다라는 걸 가정하는데 근대 사상 중에 중요한 사조가 실존주의죠. 그리고 본질에 대한 거부죠. 그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본질이 존재하든 안 하든 내가 지금 실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플라톤 입장에서 보면 시지프스가 돌을 굴어 올릴 때 맨 끝에 돌을 다 굴러 올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가가 중요한데 실존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계속 다시 떨어지는 돌을 올리는 것 자체에 우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본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플라톤적으로 보면 계속 반복하는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찾아 나가겠죠. 그런데 웃기지 마라. 그런데 의미 없다. 우리는 그냥 살 뿐이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현대 사회에 이런 본질주의가 과연 워킹할 수 있을까? 저도 이게 좀 많이 고민이에요.
이 보편적인 윤리 사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이 본질주의적인 윤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주의가 되면 사실 또 본질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공동체마다 또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또 결국 그게 또 신자유주의랑 경계가 불분명해집니다. 이런 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주 고전 덕윤리가 비판을 받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덕윤리에서 아레테, 낫의 목적, 직업의 목적, 의료의 목적 이것과 연결된다. 그래서 이걸 먼저 규정해야 된다. 텔로스, 에이도스 이게 다 목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으로 귀착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의사의 텔로스는 무엇인가? 아레테는 무엇인가? 환자를 고치는 거라고요? 그렇게 의사를 규정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의사는 환자를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환자를 고치는 것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카센터 가서 차를 맡겼을 때 차를 다루듯이 의사가 행동을 해도 그것이 아레테에 적합한 거죠. 여러분들 다 그런 의사 원하지 않잖아요. 또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해서 계약 관계로만 의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스승과 제자 사이를 말씀드렸듯이 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계약 관계에 있는 서비스를 다 했을 때 뭐 환자의 괴로움 따위는 난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게 쿨한 태도로 빚을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뭐 닥터 하우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아주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텔로스라면 굉장히 좋은 의사죠. 근데 과연 좋은 의사일까요? 저는 닥터 하우스는 근대 사상의 찌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지주의, 또 합리주의, 사이언티즘, 과학지상주의의 그 피너클에서 생긴 어떤 다이아몬드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닥터 하우스는 굉장히 그 근대주의의 피나클에 있지만 또 그 뒤에 나오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성격도 실제 갖고 있죠. 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보고요. 우리는 결국 좋은 의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의사의 최종 목표인지, 그러니까 낫에 있어서 풀을 베는 행동인지 그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할 테니까요. 그 얘기가 덕 의료윤리의 시작입니다. 의료윤리는 올바름, 시비죠, 바람직함, 선악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전통의 권위를 가르침으로써 인간의 목표 지향적인 행위들을 재방향 지우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바로 덕입니다. 아레테를 얘기하죠. 목표 지향적인 행위들 아레테고요. 행위는 에티케입니다. 재방향 지우는 것이다. 아레테가 있어야 방향을 지울 수 있겠죠. 근데 그 방향을 어디다 지우느냐? 옛날 근대 윤리 사상에서는 시비, 공통 원리에 의해서 야 얘는 좋은 거, 얘는 나쁜 거, 얘는 그른 거, 좋은 거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데 온갖 노력을 들였거든요. 근데 덕윤리 사상, 현대 덕윤리 사상에서는 바람직함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근대 사상이고요, 얘는 덕윤리 사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선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전통의 권위,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의사의 전통적인 권위, 전통적인 상, 이미지죠. 전통적인 권위가 주는 상, 아이디얼, 이센셜, 그 텔로스에 맞춰서 방향 지우는 것이 덕윤리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실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의 본질과 기능을 묻고 텔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천을 좌절시키는 사회적, 시대적 도전을 파악하여 이건 뭐죠? 맞춰보시죠. 맞춰보세요. 프로네시스, 에티케, 또 뭐 있어요? 에우다이모니아, 뭐죠? 이건 프로네시스죠.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가치와 책임을 규정해야죠. 근데 그 제일 첫 일이, 첫 번째 작업이 본질과 기능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내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살펴보죠. 보통 우리가 의료의 목적은 질병과 예방의 치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질병과 예방의 치료가 의에서의 훌륭함 뭔지 아시죠? 자, 이게 아레테입니다. 훌륭함, effectiveness. 아레테는 그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의학적, 의료적, 의술적 특성들이다. 굉장히 좀 애매해졌네요. 단순히 착하다, 선하다의 문제가 아니다. 덕이라고 표현해 보니까 뭐 착하다라는 말과 굉장히 헷갈리는데 착하다라는 말과 덕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훌륭함이라고 표현한 거고, 또 효율성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방향성, 효율성, 탁월함,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학교에서 교육하냐 하면
대체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한국의료윤리학회에서 학습 목표입니다. 의료윤리의 개념, 그 다음에 의사의 직업성, 요거는 좀 아래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 이건 규범에 관한 것이죠. Law and Regulation. 그 다음에 호스피스 임종 환자, 이거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윤리적 문제들을 갖고 있죠. 연구윤리, 규범에 해당하죠. 쟁점들, 이 부분은 다 시비를 가리는 부분이에요. 실제 의료윤리 제가 교육을 보면 재밌어요. 수업도. 왜냐하면 야, 낙태가 옳은지 그른지 토의해보자. A, B로 나눠서.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답이 안 나와요. 그걸 통해서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서 실제 덕윤리와 관련된 부분은 요 3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대체 뭔 덕윤리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사 다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대한 질문인데, 실제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건 이 의사에 대한 아래태를 얘기하다 보면, 덕성을 얘기하다 보면 막 오지에 가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죽어가는 환자를 응급실에서 살리는 그런 의사의 모습만을 어떤 에이도스로 생각하는 거죠. 텔로스로. 그러면 좌절합니다. 소방수가 하는 일이 불길에서 아이를 안고 나오는 일은 극히 일부거든요. 소방차 바퀴를 닦고 차를 정비하고 고양이를 구해주고 이런 게 대부분의 소방서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 의사도 똑같습니다. 근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꼭 뭐 허준이고 뭐 굿닥터고 보여주면서 굉장히 의사의 아래태를 이렇게,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의사의 아래태를 규정하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요. 의료의 덕목들에 관해서 펠리그리노라는 철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아예 결론부터 한번 보죠. 펠레그리노는 어떻게 그 의사의 아래태를 규정했는지 결론부터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펠레그리노는 그 미국의 생명윤리학자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생명윤리학자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펠레그리노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지금까지 의료윤리 분야에서 펠레그리노만큼 이렇게 탁월한 생각들을 보여준 사람이 제 생각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료 전문직의 도덕적 본질이 아픔과 질병에 대한 반응이 만들어내는 치유자와 환자와의 특별한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의료 전문직의 아르테가 치료를 한다든지 뭐 환자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관계라고 표현했어요. 특별한 관계. 아픔과 질병에 대한 반응이 만들어내는 치유자와 환자의 특별한 관계. 이거 좀 골 때리지 않아요? 마치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를 규정하듯이 관계라고 의료의 본질을 규정합니다. 근데 어떤 관계? 형제는 혈연관계, 뭐 부모관계, 부부는 이렇게 가족, 아이를 낳는 관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친밀해서 가정을 꾸리는 관계. 이렇게 성립되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의료의 본질은 관계라는 거죠. 부부나 형제처럼. 근데 어떤 관계? 아픈 사람과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의 치유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치유를 하는 행위가 본질이 아니라 이 관계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남편의 본질은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남편은 뭐야? 본질이 돈 벌어오는 거야? 아이를 낳는 거야? 부인의 본질은 뭐야? 아내의 본질은 집안일하는 거야? 혹은 아이를 낳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아내가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가 만들어내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생기게 되죠. 넓죠. 그래서 이 돌봄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덕목들과 타인을 돌보겠다는 신념, 이게 덕목들은 에티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타인을 보겠다는 신념, 이게 동기입니다. 나를 추동하는 이 관계에 대한 갈망, 어떤 선망, 목표니까요. 목적이니까 그게 있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에우다이모니아, 어떤 지고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가 제가 가장 고민하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펠레그리노의 의료의 아레테. 자, 이게 결론이었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펠레그리노가 의료의 덕목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또 세부적으로 나눈 의료의 덕목들, 그러니까
이 아레테 에우다이모니아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 항목들이죠. 근데 이 덕목들에서 이 컴패션을 그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해요. 뭐 컴패션 이게 공감하고 환자를 보살펴주는 건데 그것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하게 다릅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연민을 환자의 특별한 공경에 대하여 무엇을 느낀가를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환자의 질병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감하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불안, 통증, 두려움 등을 간접적으로 아파할 수 있는 의사의 능력이라고 정의 내린다. 이런 능력이 꼭 필요할까요? 우리는 연민을 다루면서 이를 의의 목적의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여긴다. 제가 전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손을 떠는 선한 외과의보다 정교한 손을 가진 악당 외과의에게 내 수술을 맡기겠다.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경제를 구할 것 같은 악당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맡기겠다. 이건 비슷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부분의 결정에서 이건 극단적인 비유지만 대부분의 결정에서 손을 떠는 선한 의사에게 제 몸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유라는 스펙트럼을 봤을 때 수술이 차지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수술 전에 내 마음이 편한 것도 중요하고요. 수술이 만약 잘못됐을 때 나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는 게 의료입니다. 저는 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하는 수술하는 사람이 중앙병원에 있다, 세브란스에 있다 그래도 거기 안 가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아는 의사한테 가요. 친분이 있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료적인 결정을 할 때 종합병원에 있는 선생님이 자기를 방어하는 게 최우선의 프라이어티라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친구는 나의 고통을 줄여주는데 더 최우선을 프라이어티를 삼을 것 같아요. 자기 방어가 차선으로 밀리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의사한테 맡기겠습니까? 정답은 없죠. 그런데 펠레그리노는 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것을 그 의학 치료에 그러니까 있으면 조치가 아니라 필수 덕목으로 넣은 거예요. 의사의 덕으로. 이런 것들이 근대 사상이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런 관계를 중요시하는 게 대부분의 의료 분쟁이 소통 실패다. 어떤 과실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 현대의 의사상은 실제 이 펠레그리노가 얘기하는 어떤 연민의 돌봄의 닥터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의사상은 제 생각에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온 그 의사상이에요. 프랑스 혁명 때 부르주아지가 왕권을 다 부셨잖아요. 그때 진짜 이익 본 사람들이 상인들만 아니라 의사들이었어요. 의사들이 자기의 기술을 독점적으로 가격을 매겼거든요. 그래서 자기 받고 싶은 대로 귀족들한테 돈을 받고 하면서 엄청난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현대 오고 의료보장제도 같은 게 생기고 하면서 많이 희석돼 버린 거죠. 근데 미국은 아직도 좀 그래요. 한국의 의사들도 이때를 그리워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 근대 산업혁명 당시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인 줄 알아요. 시장이 가격을 정하는 만큼 환자들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의료도 완전히 시장 경제에 맡겼던 거죠. 그리고 황금기가 왔었지만 결국 부의 불평등, 사회적 혼란, 그리고 사회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 수정자본주의 등장, 의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런 생각이 이제 뒤로 가게 됐죠. 근데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미국의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참 안타까워요. 미국의 그 의사제도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도태된 그러니까 과거의 의사제도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람직한 의사상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 펠레그리노가 이런 덕성을 강조했어요. 그런 덕성이 제 생각에는 지금 현대 의사상과 맞지 않아요. 현대 의사가 원하는 의사상, 그리고 현대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사의 모습과 맞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무조건 이 펠레그리노의 덕성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될까요? 아마 어느 정도는요.
이 펠레그리노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의학은 인간적 과학, 경험적 예술, 과학적 인문학이다. 그러니까 의학이 근대에 오면서 가치 중립적이라고 표방했죠. 근데 의학은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의학은 물리학이나 화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펠레그리노 같은 사람이 인간적인 과학이다. 그리고 과학적인 인문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경험적이란 예술이란 말 자체에도 일단 사변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펠리그리노가 제시한 6가지 덕목이고요. 하나하나 보면 뭐 신뢰에 충실함, 선행, 지적인 정직성, 용기, 연민, 뭐 믿을만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연민이 가장 좀 컨트로버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민이 갖는 의사상은 돌봄의 의사상이거든요. 에스클라피우스의 의사상이 아니라 희귀의 의사상이죠. 양의 의사상이 아니라 음의 의사상이죠. 이런 제가 가장 문제로 지금 제안하는 것은 거론하는 것은 펠리그론의 의사상이 에우다이모니아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요. 그러니까 저런 덕목들 가지고 제가 저 자신이 진료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인 건 분명히 알겠는데 이게 과연 우리한테 행복을 주느냐 하는 거죠. 뭐 속된 사람은 뭐 건물주가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오지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를 원하지도 않는 환자들,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는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최선의 의료를 행하면서 연민과 충실함과 정직성과 심지어는 내 건강의 위험까지 내어놓으면서 그런 용기를 발휘하면서 진료할 마음이 나냐는 거죠. 그게 행복한가요? 알아주지도 않는데 여기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펠리그론의 의사상이 갖는 문제점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저 덕목들이 되게 멋져 보여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저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어떤 마지막에 나한테 충만함을 줄 수 있는 가치여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사회, 실존주의,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 이 사회 속에서 저런 가치는 완전 절하돼 버렸어요. 간호사들도 이제 돌봄의 가치를 실천하지 않아요. 병원 가보세요. 간호사들이 어디 돌보는지. 의료 행위에 집중하죠. 오로지 행위예요. 근대 의사상이죠. 산업혁명 당시의 의사상. 심지어는 한의사들도 요즘은 어떤 행위를 잘하느냐, 내가 무슨 치료법을 잘한다, 이런 데만 초점 맞추고 있어요. 환자 똥을 닦아주고 피부 상처를 어루만지고 이런 거 다 하기 싫어해요. 힘든 일 하기 싫어하고요. 나이만 들면 침 놓기 싫어해요. 허리 아프고 힘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민이란 거랑 맞아떨어질까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에우다이모니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우다이모니아가 이 현대 의료에 덕윤리를 적용시킬 때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에우다이모니아를 쾌락으로 가득 찬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오지에 가서 환자들을 구한다면 쾌락일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서울 시내에서 LA 한복판에서 나를 계약관계로 보는 환자들한테 내 생명을 바쳐서 진료하는 건 나를 쾌락으로 이끌지 않아요. 그 행위로 인해 즐거움을 누리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이걸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자꾸 덕윤리는 허준, 이런 도덕적 영웅을 강조하고요. 근대 윤리 사상은 기술적 영웅을 강조해요. 닥터 하우스 같이, 슈바이처 같이. 도덕적 영웅이건 기술적 영웅이건 이 덕윤리의 관점에서 아래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사의 윤리상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해결점, 그러니까 방향성. 우리는 방향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그 방향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여기 초점을 맞춰서 의료 윤리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결론은 현대 사회에 맞는 자본주의 중요하죠. 돈도 벌어야 되죠. 뭐 언제까지 좋은 의사는 청렴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2000년 전의 의사상을 지금 아래태에서 주입하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여기서 새로운 의사상을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논의하는데 우리
윤리 분야에서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거 보세요. 위내시경 42,000원, 발 마사지 5만 원.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건 의사들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서비스 관계의 계약 관계라고 의사를 포지셔닝 하는 겁니다. 실제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자본주의,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맞습니다. 틀렸다 그러는 거 아니고요. 덕윤리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틀렸고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뭐 덕윤리를 지지하는 의료윤리를 가르치는 교수니까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런 걸 보면. 덕윤리가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지금 한 비판들. 현대사회에서는 아르테 자체가 규정되지 않았다. 의사의 이센셜, 에이도스 자체가 규정되어야 된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밖에도 성인이 된 다음에 의사의 덕성이 함양이 가능한가? 뭐 이것도 자꾸 행동주의적으로 봐서 그렇고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격은 불가능하죠. 성품은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저게 좋은 거라는 것을 알을 통해서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이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먼저 깨달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내 인생이 충만하고 더 좋아지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 성품이 함양될 수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 이거 뭐 전혀 불가능하죠. 그런 깨달음을 얻기에. 그래서 의사의 텔러스, 롤모델을 제시하는 건 어떤 롤모델을 제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우리의 아르테는 무엇인가? 우리의 에티켓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 아르테를 쫓아서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 프로네시스, 실천지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거 생각해볼 숙제로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덕윤리와 기존윤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보고요. 덕윤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좀 여러 가지 문제, 실제 문제들, 뭐 이게 산부인과에서 문제 있었던 문제고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의학과 의료윤리. 저는 한의학이 이 덕윤리와 더불어서 의료윤리의 어떤 빈틈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양의 고유한 사고가 그게 뭐 유학 사상이 됐던 한의학 사상이 됐던 뭐 도학 사상이 됐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